2,000원 미만이었던 걸 5,000원 미만으로 올리려고 한참 그 논의를 하고 있던 당시에 만든 자료였거든요. 5,000원 미만으로 만약에 그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를 상향하게 됐을 때 만든 자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생공용수라든지 발전용수는 해당이 없고요. 농업용수만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영향 자체도 지나치게 미미해서 2,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더라도 거의 변화가 없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5,000원에서 생공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톤 이상을 써야지 요금 대상이 되고요. 농업용수는 800만 톤을 사용해야 징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일한 하천수라고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상이한 단가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천법에서 고려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하천의 물을 끌어다 쓴 후에 다시 하천에 회귀하는 비율에 따라서 단가에 차별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력발전의 경우에는 사용 후 성질의 변화 없이 100% 하천에 회귀하기 때문에 낮은 단가를 책정하고 있고, 이런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회귀율에 대한 용수 단가의 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이 풍부한 시기, 일본에서 이런 거 쓰죠. 풍수기, 갈수기 이런 걸 쓰는데, 물이 풍부한 시기에 사용하는 경우와 물이 부족한 시기에 사용하는 경우 역시 단가에 차등을 둘 수 있고, 취수 지점과 회귀 지점의 거리에 따라서도 차등 요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취수해서 회귀하는 데까지 거리가 짧으면 그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낮은 요금을 매길 수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이제 물 사용 후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서 요금의 차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열심히 제가 만들어서 한번 환경부에 보고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생공용수에 한정해서 회기율하고 시기별 차등요금, 취배수 거리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것인데요. 이제 현재 톤당 52.7원이니까 회기도 작게 하고, 쓴 걸 자기가 허가받은 물량에서 회기가 작고, 특히 또 갈수기의 물을 엄청 이용하고 취배수 거리가 멀고, 이런 경우는 최대 110.04원을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18.97원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도입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수자원이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기후위기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당시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요 3장에서는 이제 하천 수익금 중에서 특히 하천수 사용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하천법 66조에 따르면 하천 수익금은 부담금이 있고요, 점용료가 있고 사용료, 변상금, 그리고 폐천 부지 처분금, 이렇게 하천 수익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하천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하천수 사용료는 그 일부인 거죠. 뭐 점용료도 있고 말씀드린 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하천법은 징수한 하천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엄격하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천 유지보수에 사용해라 이런 취지죠. 지자체는 하천 수익금 징수했으면 그거 하천 유지보수에 사용하세요라고 하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하천 수익금을 징수하는 지자체는 대부분 하천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였고, 2015년 국민권익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얼마를 징수했고 또 얼마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거의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국 지자체 세입과 세출 항목을 분석하면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굉장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정말 개판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률에 하천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일부 지자체는 왜 그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슬픈 일인 거죠. 그 중에 하나 예시입니다. 지자체는 전년도 하천 수익금 징수 현황 및 사용 내역을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국토부였으니까.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2016년, 그러니까 2017년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문건인데요.
딴 건 저도 잘 모르겠고 하천수 사용료 같은 경우를 서울시가 1년 동안 31만 3천 원 징수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그 서울에 중부발전소 있죠. 중부발전소가 그 서울시에 납부한 하천수 사용료가 16억 원이 됩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징수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31만 3천 원이라고 보고를 했고 국토부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건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요. 전국의 지자체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 당시 그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하천수 사용료 징수액입니다. 모두 914만 원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징수한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앞서 제가 그 슬라이드 한 장 보여드렸었는데 그 슬라이드에서 2016년 당시 생활용수 허가 건수가 168개소였고 허가량이 하루에 2,200만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339개소, 하루 허가량이 500만 톤이 넘습니다. 톤당 생곡용수 단가가 52.7원인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액이 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홍수통제소 협력을 얻어서 2016년 당시 전국 허가량을 토대로 예상 징수액 규모를 산정했을 때 약 5,300억 규모로 나왔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진 못했지만 당시 이제 수자원공사가 다목적 댐에서 댐 이용수 사용료로 징수한 게 약 3,50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하천 사용료는 5,300억을 걷어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자체가 정부에 보고한 금액은 단지 91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조금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큰 그거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기득수리권입니다. 서울시 경우는 당시 생활용수 허가량 중에서 기득수리권이라고 주장하는 양이 약 700억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이제 서울시의 상수 사업본부를 다니면서 이건 면제가 아니에요, 내셔야 돼요라고 했을 때 저희 이거 내면 저희 큰일 납니다. 서울 시민한테 수도요금이 그대로 전가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사실 했었고요. 또 문제는 하천법이 환경부가 그거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거죠. 국토부 당시는 국토부였었지만은 환경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점이 명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뭐 여기저기 이제 지방 세외 수입 뭐 이런 언급이 여러 차례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때 연구를 하면서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하천 수익금을 특별 회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회계 편입을 시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얼마가 징수를 했는지 그리고 징수된 돈 중에서 어디에 얼마가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외 수익 연감 등의 항목 변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뭘 한번 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거 하나도 해결을 못했고요. 정말 그때 당시에 이걸 하면서 해결한 게 딱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63원 그거 하나 해결했습니다. 톤당 0.000063원 그거 하나 시행령에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천수 사용료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건별로 하나씩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이제 하천수 사용 허가 제도를 그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만 정확한 문제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농업용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사실 농업용수는 가장 건드리기도 어렵고 이미 관행이라는 형태로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이 농업용수를 언급하는 연구도 굉장히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천 사용허가 제도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것도 사실이고요. 농업용수는 꼭 건드리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하천수 사용료 부과 근거에 대한 담론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후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물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비용부담의 원칙 제14조에 규정을 했죠. 그것을 천명하면서 뭐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허가권자인 환경부 즉 홍수통제소의 역량 혹은 역할에 관한 내용인데요. 확실히 전국의 4대 홍수통제소가 지자체의 수익금이라든지 징수,
사용에 대한 세밀한 파악 및 관리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시로 밑에 아마 발표 전에는 4번도 있겠지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천 수익금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이제 계속해서 언급한 내용이긴 하는데요. 우리 하천법은 징수한 하천 수익금을 지자체가 일반 회계에 넣어서 운영하지 않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국가에 보고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천의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하천 편입 토지 보상비, 이런 것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일반 회계에 넣어서 다른 회계에 넣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이 규정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제언 부분인데, 이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사실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해놓고 이것만 따로 만드는 건데요. 물론 앞에도 수정을 했습니다. 좀 나름대로 수정을 했는데, 저도 이제 나름 오랜 기간 하천 사용 허가 제도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제도 개선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 이렇게 포함해서 제언사항을 기술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징수 주체를 국가 혹은 유역으로 변경하는 것. 사실은 저는 이전에는 유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국가 징수가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자체 징수가 개선의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라고 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어느 지자체도,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국토부, 지금 환경부로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 징수 권한이 이제 지자체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홍성계소에 계신 분은 다 아마 이해를 하시는데, 지자체가 징수를 하잖아요. A 지자체가 누군가 취수탑을 A 지자체에다가 박아놓고 물을 취수를 하게 되면 A 지자체가 하천 사용료를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천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천의 물은 A 지자체에만 흐르지 않고 하천 건너편에 B 지자체에도 똑같이 흐르거든요. 근데 취수탑이 여기에 있다는 이유로 여기서 징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관로를 통해서 정작 하천수가 사용되는 것은 또 다른 곳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취수탑이, 그러니까 취수를 하는 그곳에 있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논의가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절대 이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민의 수도권 인상 이런 거 정가해보고처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오늘 여기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왔으니 4대강 유역별로 징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조금 전에 유익준 박사께서 물관리위원회의 재정에 대해서 재정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역물관리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 두 번째가 용수단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용수단가, 특히 이제 농업용수 단가는 현실화돼야 되고, 농업용수는 하천 사용료 징수 대상으로도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현체제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지자체의 수익금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강조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더 어렵겠지만요. 네 번째가 하천 사용의 합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은 용도라고 하더라도 회계율, 우선 말씀드린 그런 차등적인 요금 체계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천에서 사건 폐지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규정입니다. 저희 이거 수장공사분들 들으면 항상 펄쩍 뛰시는 건데, 하천에서 유일하게 사건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댐 사용권이 하천에서 유일한 사건으로 존재하고 있죠. 저는 댐 사용권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발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